25세의 지은은 서울의 번잡한 삶을 피해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민호와 그의 딸 수진과 함께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사냥 여행을 떠났다. 그녀는 이 여행이 단순한 휴식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숲의 깊은 곳에서 그녀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뒤바뀌기 시작했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냥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녀의 아버지, 강혁은 강인한 남성이었고 사냥은 그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와 달랐다. 그녀는 총을 들고 생명을 겨누는 것에 대해 늘 불편함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부탁으로 이번 여행에 동행하게 되었다. 민호는 아버지의 오랜 동료이자 지은에게는 삼촌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의 딸, 수진은 지은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만난 사람이었다. 수진은 27세로 지은보다 2살 많았다. 그녀는 조용하고 책을 좋아하며 안경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깊었다. 수진의 아버지 민호는 딸이 이 여행에 함께 오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수진은 고집을 부렸다. 아빠, 저도 숲을 느끼고 싶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은 수진의 그 말투에서 묘한 끌림을 느꼈다. 첫날 밤, 캠프파이어 앞에서 4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호는 옛날 사냥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강혁은 웃으며 그를 맞장구 쳤다. 하지만 지은의 시선은 자꾸만 수진에게로 향했다. 수진은 불빛에 비친 얼굴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곤 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그려지는 선들은 마치 그녀의 내면을 드러내는 듯했다. 지은은 그 순간 수진이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사냥이 시작되었다. 민호와 강혁은 앞장서서 숲 깊숙이 들어갔고 지은과 수진은 뒤를 따랐다. 지은은 총을 어깨에 메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넌 왜 여기 온 거지? 수진이 갑작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은 날카로웠다. 지은은 당황하며 대답을 망설였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원했으니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 깊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럼 넌 뭘 원해? 그 질문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평생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 대학, 직장, 심지어 이번 사냥 여행까지. 하지만 수진의 질문은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지길 요구하는 듯했다. 숲은 점점 더 깊어졌고 공기는 차가워졌다. 민호와 강혁은 사슴의 흔적을 쫓느라 정신없었지만 지은과 수진은 점점 더 뒤처졌다. 수진은 갑자기 멈춰서서 지은을 바라보았다.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 그녀가 속삭였다. 지은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무들 사이로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고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동물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다. 아빠, 지은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민호와 강혁은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었다. 2사람은 갑자기 숲속에서 홀로 남겨졌다. 수진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잖아.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순간 지은은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슴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요동쳤다. 그들은 길을 찾아 나섰다. 수진은 침착하게 나무의 이끼와 태양의 위치를 살피며 방향을 가늠했다. 지은은 그런 수진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넌 이런 거 잘 아는구나, 지은이 말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책에서 배웠어. 그리고 어쩌면 난 숲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는지도. 그녀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지은은 그 속에 숨겨진 진심을 느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2사람은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동굴 안에서 불을 피우며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수지는 자신의 삶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꼈다고 했다. 난 여자를 좋아해. 수지는 망설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껴왔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은 금기였다. 그녀는 수진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지은은 결국 속삭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생겨났다. 밤이 깊어지며 동굴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지은은 수진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였다. 수진아,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수진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지은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숲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순간 지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진이 있었다. 동굴 안에서 보낸 밤은 지은에게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시간이었다. 수진의 손을 잡고 잠든 그녀는 새벽녘에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그것은 바람도 동물의 울음도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나뭇가지를 밟으며 다가오는 소리였다. 수진아, 들었어. 지은이 속삭였다. 수진은 이미 깨어 있었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빛냈다. 쉿, 조용히. 그녀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지은을 진정시켰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동굴 입구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수진은 천천히 일어나 동굴벽에 기대며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지은은 그녀의 침착함에 놀라면서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냥 동물일 거야. 그렇지? 지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동굴 밖으로 한 발짝 나섰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뒤이어 강혁의 목소리도 들렸다. 두 사람은 안도하며 동굴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민호와 강혁의 표정은 심각했다. 너희 왜 여기 있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민호가 다소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미안함과 당황함이 뒤섞인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우린 길을 잃었어요. 그녀가 변명하듯 말했다. 하지만 강혁은 지은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이 숲은 위험해. 여기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 그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다. 민호는 수진을 따로 불러 무언가를 속삭였다. 수진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본 지은은 불안감이 커졌다. 뭐야, 무슨 일이야? 지은이 물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빠가 걱정하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캠프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지은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민호와 강혁은 자꾸만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다. 지은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것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들었다. 도대체 그것이 뭐야? 지은은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이 숲 그냥 사냥터가 아니야. 아빠가 예전에 말해줬어. 오래전 이곳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대. 그녀는 말을 멈추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사라졌어. 그냥 흔적도 없이. 지은은 소름이 끼쳤다. 그럼 왜 우리를 여기 데려온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빠들은 뭔가를 찾고 있어?
뭔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그게 위험한 거라는 건 알아.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수진과 함께 텐트 안에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수진의 고백, 숲의 비밀, 그리고 아버지들의 이상한 행동. 모든 것이 얽혀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수진아, 넌 두렵지 않아? 지은이 조용히 물었다. 수진은 어둠 속에서 지은의 손을 잡았다. 두려워. 하지만 너랑 같이 있으면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수진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럴 힘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사냥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호와 강혁이 더욱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지은과 수진에게 절대 떨어지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의 계획을 비웃듯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사슴을 쫓던 중 갑작스럽게 안개가 짙어졌다. 시야가 흐려지며 지은과 수진은 다시 한번 아버지들과 떨어졌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안개 속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그들을 따라다니는 듯했다. 지은은 공포에 질려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수진아, 이건 뭔가 잘못됐어. 수진은 침착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지은아, 우린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서로를 믿어야 해. 그녀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순간 지은은 수진의 눈빛에서 단순한 우정 이상의 것을 보았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안개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길을 찾아 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뒤에서는 알 수 없는 존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숲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고 지은과 수진은 손을 놓을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의지했다. 숲은 이제 단순한 사냥터가 아니었다.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는 그들의 심장을 조였다. 지은은 수진의 손을 잡은 채로 속삭였다. 수진아, 우린 여기서 나가야 해. 뭔가 잘못됐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지은아, 내가 너를 지킬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는 손은 그녀의 두려움을 숨길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이나 걸었다. 나무의 이끼와 태양의 위치를 살피던 수진의 자신감도 점점 사라졌다. 이 숲 이상해. 우리가 같은 곳을 맴도는 것 같아. 수진이 말했다. 지은은 그녀의 말에 공포가 치밀었다. 그럼 우리가 갇힌 거야? 그 순간 멀리서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처럼 들렸지만 기묘하게 뒤틀린 소리였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수진을 끌어당겨 나무 뒤에 숨었다. 쉿, 조용히. 그녀가 속삭였다. 수진의 숨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았다. 두 사람의 심장은 동시에 뛰고 있었다. 안개 속에서 그림자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였지만 움직임은 부자연스러웠다. 지은은 숨을 참으며 수진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수진아, 저건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수진은 대답 대신 지은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내가 곁에 있어.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지만 갑작스럽게 멈췄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 지은,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두 사람은 안도하며 나무 뒤에서 나왔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너희, 왜 이렇게 멀리 온 거야? 위험하다고 했잖아. 지은은 화가 치밀었다. 아저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숲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이건 그냥 사냥이 아니야. 우린 뭔가를 찾고 있어? 뭐료?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민호는 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너희가 알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이 숲엔 오래된 비밀이 있어?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어? 지은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우린 알아야겠어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일단 캠프로 돌아가자. 하지만 캠프로 돌아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안개는 여전히 그들을 둘러쌌고 이상한 소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왔다. 지은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속삭였다. 수진아, 난 너 없이 여기서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지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넌 강해, 지은아. 그리고 나도 너 없인 안 돼.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두려웠다. 이 숲에서 그들의 사랑이 허락될 수 있을까? 캠프에 도착했을 때 강혁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민호보다 더 심각했다. 너희, 뭘 봤어? 그가 물었다. 지은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읽었다. 아빠, 우리한테 사실대로 말해줘요. 이 숲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강혁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숲엔 오래된 저주가 있어? 그리고 우린 그걸 끝내려고 여기 온 거야. 그의 말은 무거웠고 지은은 그 말 속에서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더 깊은 비밀을 느꼈다. 그날 밤 지은과 수진은 텐트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숲의 비밀, 아버지들의 목적, 그리고 그들 사이에 싹트기 시작한 감정. 모든 것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수진아,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지은이 속삭였다. 수진은 어둠 속에서 지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린 우리 마음을 따라야 해. 그리고 서로를 지켜야 해. 그 순간 텐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지은과 수진은 동시에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숲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다. 새벽녘, 텐트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지은과 수진은 동시에 깨어났다. 이번에는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텐트 주변을 맴도는 발소리였다. 수진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움직이지 마, 내가 나가볼게. 안 돼, 수진아. 지은이 다급하게 그녀를 붙잡았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칼을 손에 쥐고 텐트 밖으로 나갔다. 지은은 심장이 터질 듯한 두려움 속에서 그녀를 따라 나섰다. 밖은 여전히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개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것은 손전등의 빛 같았다. 아빠, 지은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수진은 지은을 뒤로 밀치며 말했다. 지은아, 조심해. 이건 아빠들이 아닐 수도 있어? 그들의 앞에서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불빛 뒤로 나타난 것은 민호도 강혁도 아닌 낯선 남자였다. 그는 낡은 사냥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저기는 없어 보였다. 너희 여기 왜 온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지은은 수진의 뒤에 숨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예요? 남자는 대답 대신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 숲은 너희 같은 애들이 올 곳이 아니야? 지금이라도 돌아가. 수진은 단호하게 앞으로 나섰다. 우린 아빠들을 찾고 있어요. 당신, 뭘 아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너희 아빠들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 이 숲엔 저주받은 장소가 있어? 그리고 그들은 그걸 찾으려 하고 있어? 저주, 지은이 놀라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 이 숲에서 사람들이 사라졌어. 그들은 뭔가를 깨웠지. 그리고 그건 아직도 여기 있어. 그의 말은 지은과 수진을 소름 끼치게 했다.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지은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수진아, 이게 다 뭐야? 아빠들이 뭘 찾고 있는 거지? 지은이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린 알아내야 해. 그들은 캠프로 돌아왔지만 민호와 강혁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텐트 안에는 그들의 장비만 남아 있었다. 지은은 아버지의 가방에서 낡은 지도를 발견했다. 지도에는 이상한 표시가 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검은 바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검은 바위 이게 뭐지? 지은이 중얼거렸다. 수진은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말했다. 이건 아빠들이 찾는 곳일 거야. 우린 거기로 가야 해. 지은은 두려웠지만 수진의 단호한 눈빛에 용기를 얻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녀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지도를 따라 숲 깊은 곳으로 향했다. 검은 바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거대한 바위 주변에는 오래된 제단 같은 구조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수진은 문양을 손으로 만지며 말했다. 이건 그냥 돌이 아니야.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 순간 바위 뒤에서 민호와 강혁이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은 피로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너희, 여긴 왜 온 거야? 강혁이 소리쳤다. 지은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우리한테 진실을 말해줘요. 이게 다 뭐예요? 강혁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이 숲엔 오래된 전설이 있어? 이 바위는 어떤 존재를 봉인한 장소야? 그리고 그 존재는 사람들의 욕망을 먹고 살아. 우린 그걸 끝내려고 여기 온 거야? 지은과 수진은 충격에 빠졌다. 그럼 그게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그건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 순간 바위에서 낮은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다. 지은과 수진은 서로를 꽉 끌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숲의 저주와 맞서야 할 때였다. 검은 바위에서 울리는 진동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지은과 수진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민호와 강혁은 다급하게 그들을 바위에서 멀어지게 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민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아빠, 우리도 알아야 해요. 이게 다 뭐예요? 강혁은 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이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수진이 끼어들었다. 아저씨, 우린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숨기지 말고 말해줘요. 민호와 강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마침내 강혁이 입을 열었다. 이 바위는 오래전 마을 사람들이 어떤 존재를 봉인한 곳이야. 그 존재는 사람들의 욕망과 두려움을 먹고 자라. 그리고 그걸 풀어내는 의식이 필요해. 의식, 지은이 놀라 물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그 의식을 끝내려고 여기 온 거야? 하지만 그건 위험해. 실패하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어? 그 순간 바위에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수진을 끌어당겨 바닥에 엎드렸다. 붉은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을 둘러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 무엇을 원하느냐? 지은은 두려움에 떨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다.
우린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수진이 소리쳤다. 하지만 목소리는 웃음소리로 변하며 말했다. 너희의 마음은 이미 나를 부르고 있다.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끌려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두려움, 불안, 그리고 수진에 대한 감정까지. 모든 것이 붉은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 수진아, 지은이 비명을 질렀다. 수진은 지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지은아, 우린 이겨낼 수 있어? 우리 마음을 믿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렬했다. 지은은 수진의 말을 들으며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며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건 수진이야. 그리고 그건 어떤 저주보다 강해. 붉은 빛이 점점 약해지며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안전하지 않았다. 민호와 강혁은 바위 주변에 원을 그리며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제 의식을 시작해야 해, 강혁이 말했다. 의식은 복잡했다. 민호와 강혁은 오래된 주문을 외우며 바위에 새겨진 문양에 물을 뿌렸다. 지은과 수진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정말 끝날까? 지은이 속삭였다. 수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끝나지 않더라도 우린 함께야.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숲은 점점 더 불안하게 변했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바람이 울부짖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바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솟아났다. 그것은 형체가 없는 어둠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다니는 듯 했다. 너희 나를 풀어줘. 그림자가 속삭였다. 지은은 공포에 질렸지만 수진은 앞으로 나섰다. 우린 너를 풀어주지 않을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소리쳤다. 그림자는 웃으며 수진을 향해 다가왔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이 수진을 끌어당겨 대신 앞으로 나섰다. 수진이를 건드리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수진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의식이 절정에 달했다. 민호와 강혁은 마지막 주문을 외우며 바위에 칼을 찔렀다. 검은 그림자는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검은 그림자가 사라진 후 숲은 잠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지은과 수진은 그 고요함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민호와 강혁은 지친 얼굴로 바위 옆에 주저앉았다. 이제 거의 끝났어. 강혁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지은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이게 다 뭐예요? 이제라도 우리한테 전부 말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혁은 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이건 우리 가문의 책임이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이 숲에서 잘못을 저질렀어.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잘못? 수진이 물었다. 민호가 대신 대답했다. 이 숲에 봉인된 존재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야. 그건 사람들의 욕망과 죄책감이 만든 거야. 그리고 그걸 풀기 위해선 희생이 필요해. 희생,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수진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수진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아도 돼. 우린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갑작스럽게 끊겼다. 숲에서 다시 한번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강렬했다. 바위가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고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아직 안 끝났어. 민호가 소리쳤다. 그들은 다시 바위 주변에 모였다. 강혁은 지은과 수진을 뒤로 물리며 말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이건 우리가 끝내야 해.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 우린 그냥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린 이걸 함께 끝내야 해.
수진도 단호하게 말했다. 아저씨, 우린 이미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도 싸울게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민호는 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넌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그 순간 바위에서 붉은 빛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강렬하고 더 무시무시했다. 너희 모두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림자가 속삭였다. 지은은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수진의 곁에 있는 한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진아, 우린 이겨낼 수 있어? 우리 사랑이 우리를 지킬 거야.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은아. 우린 함께야. 민호와 강혁은 다시 의식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림자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그림자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며 약점을 찾아냈다. 강혁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빠, 지은이 소리쳤다. 지은아, 이건 내 잘못이야. 강혁이 힘겹게 말했다. 그림자는 그의 죄책감을 이용해 그를 약화시키고 있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지은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 싸움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그들의 마음과 사랑을 시험하는 싸움이었다. 수진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우린 너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우리의 사랑은 너 같은 어둠보다 강해. 그 순간 지은도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우린 서로를 믿어. 그리고 그 믿음은 너를 이길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렬했다. 그들의 외침에 그림자는 주춤했다. 그리고 민호와 강혁도 다시 일어섰다. 지금이야. 민호가 소리쳤다. 그들은 마지막 주문을 외우며 바위에 칼을 찔렀다. 붉은 빛이 폭발하며 그림자는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승리하지 못했다. 바위는 여전히 진동하고 있었고 숲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다. 바위의 진동은 점점 더 약해졌지만 숲은 여전히 그들을 위협했다. 지은과 수진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호와 강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 의식을 준비했다. 이제 끝낼 때야. 강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로로 가득했지만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지은의 손을 더 세게 쥐며 말했다. 지은아, 우린 해낼 거야. 우리 사랑은 어떤 저주보다 강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수진아. 너랑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의식이 시작되었다. 민호와 강혁은 바위 주변에 원을 그리며 마지막 주문을 외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은과 수진도 함께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우린 우리의 사랑을 믿어. 지은이 속삭였다. 그 순간 바위에서 다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빛이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사랑과 용기가 빛을 밀어냈다. 검은 그림자는 비명을 지르며 점점 더 작아졌다. 너희의 마음은 그림자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완전히 사라졌다. 바위는 조용해졌고 숲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지은과 수진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우린 해냈어. 수진이 속삭였다. 지은은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우린 해냈어. 그리고 우린 서로를 찾았어. 민호와 강혁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희가 우리를 구했어. 강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진아, 지은아, 너희가 자랑스러워. 그들은 숲을 떠나기 위해 캠프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지은과 수진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그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한국 사회는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호와 강혁도 처음에는 그들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숲에서 함께 보낸 시간은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었다.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강혁은 어느 날 지은에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미소가 담겨 있었다. 민호도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딸이 이렇게 용감한 줄 몰랐어. 너희가 서로를 지키는 한, 난 아무 말 안 할게. 지은과 수진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숲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저주를 깨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그들의 마음은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